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 자랑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미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FN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커스 10.82%. 지금 이렇게 현재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횡보 거의 구간에서 거의 횡보 하단 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뉴욕 마감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가 매파적으로 재해석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3.12%에서 3.56% 급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9% 폭락했습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에 안도랠리를 펼치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분을 재차 반납하며 폭락세를 보였고요. 연준은 전일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처음이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전일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날 50bp 상승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상승분을 재차 되돌리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는 CNBC에 출연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시장과 경제에 가져올 역풍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50bp씩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금융 환경은 약간 더 긴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재차 오름세를 보였고 장중 16bp 이상 급등하며 3.10%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로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기술주 및 성장주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후 3시 기존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 대비 15bp 급등한 3.66%를 기록했습니다. 3.066%를 기록했으며 2년물은 10.12bp 급등한 2.719%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 대비 15.50bp 급등한 3.163%를 나타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FED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가능성은 87.1%로 전날의 74.5%에서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74% 급등한 31.20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9천 명 감소한 20만 명을 기록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 18만 2천 명을 웃돈 수준이지만 20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연이율 7.5% 하락했고요. 이는 1947년 3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2% 하락보다는 부진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1.6% 급등했고요. 1982년 3분기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소매, 금융강업, 재생에너지, 산업서비스, 기술장비 업종 등 모두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소피파이가 1분기 순손실분을 발표하며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4.91%를 기록했고요. 온라인 가구업체인 웨이페어도 마이너스 25.68%로 분기 손실이 시장 예상치보다 확대됐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5.5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36%, 아마존 마이너스 7.56%, 알파벳 마이너스 4.1%, 그다음에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임시 CEO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 속에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8.33%를 기록했고요. 트위터는 머스크의 투자금 유치 소식 등에 플러스 2.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깐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규모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소식 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언론에 따르면 금일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정례 산유국 회의에서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씩 원유를 증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같은 증산량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미국 등 서방의 증산 요구에도 산유국들은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급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편 다음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는 6월 2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전일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6개월 이내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연말까지 정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헝가리아와 슬로바키아는 2023년 말까지 기존 계약하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5달러 상승한 108.2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8.25 하락한 3,005.53을 기록했고요.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또 하락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퀄컴, ASML, 그 다음에 TSMC, 랩리서치,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부터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이 이 정도였었죠. 녹색선, 61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한다손 치더라도 121선과 201선 사이에 또 가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저번 주죠. 계속 이제 201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제는 좀 회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상승이 아니라 현재 횡보 또는 하락할 가능성도,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전저점은 여기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뭐 시장의 어떤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신히 전저점을 깨지는 않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아래 꼬리를 그렇게 길게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31,300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며 있어가지고 현재는 계속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긴축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전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이쪽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됩니다. 어제 미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대응을 뭐 잘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만약에 뭐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들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손절 자리에서 손절 잡으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우존스가 미국의 뭐 대표 종목들 있는 뭐 그런 대형주들 있는 그런 지수고요. 일단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나스닥 차트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나스닥에서 여실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었겠죠. 뭐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이 선들이 이 봉이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전저점을 만약에 또 깨게 된다면 또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다우존스에서 보여드렸던 지금 그 모습이 제가 걱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지금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자, 이 저점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나스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재차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S&P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풀었던 자금들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자금이 일단은 만약에 마르게 된다면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제 지표가 같이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물가 상승분을 시장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 경제 상승률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해질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시장의 경제를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고통 분담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같이 고통 분담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S&P 500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전저점을 완전히 꼬랑지로만 깼죠. 꼬리로만 살짝 깨고 반등 줬다가 다시 또 음봉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 어제 장대 음봉 만들어내면서 시장 빠졌는데요. 국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자, 반도체 잠깐 보시면 반도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은 반도체 지수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안 좋다 이러면은 경기에 약간 둔감한 그런 종목들 특히나 식음료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국내 시장이 좀 이따가 9시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필요한 제가 매번 이제 기술적 분석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 분석하는 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도 좀 하시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플러스 기본적 분석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 분석 중에서도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부분만 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반도체 차트까지 봤고요. 종목 차트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볼게요. 테슬라도 지금 여기 가두리에 갇혀져 있다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고점을 계속 낮추고 그다음에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0일선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00일선, 120일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고 그 200일선은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0일선입니다. 그리고 120일선은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러면 120일선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달에 20일 거래니까 거의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 까만 선이 지금 120일선인데요. 요게 6개월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저 가격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평균 가격. 그런데 그 평균 가격을 깨지를 못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평균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가격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200일선까지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거는 10달 동안에 1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한 1년치인데 1년 동안에 지금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왔죠. 다시 그 가격대는 굉장히 무겁다고 봅니다. 이 차트 분석만 했을 때는. 그래서 그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선을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를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격대를 그 평균 가격대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강력하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평균 가격을 유지를 못하고 밑으로 빠져내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1선을 120일 동안의 가격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그 121선을 저항을 받고 다시 밑으로 빠져버린 경우. 자, 이 경우에 뭐 제가 자꾸 뭐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밑으로 빠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이 가격을 만약에 또 깨버린다. 이 저점을 깨버린다고 하면 재차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가격대를 순서대로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들이 제가 깰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선들이 지지선이 돼서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항상 끝에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살려주고 다시 반등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잠깐 살펴봤고요. 애플도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시장의 그 차트 모양과 그 다음에 지금 종목의 차트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겠습니까? 지수보다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 지수가 만약에 우하향하더라도 종목 차트는 횡보 또는 살짝씩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데 지수 차트와 같이 만약에 이 종목이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지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열어봅니다. 코스피 차트가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지수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기술적 분석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줍니다. 하락 속에서는 상승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락 분위기지만 중간에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조금 풀렸다.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던 이 종목은 급등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투자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대부분 보면 지수와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대부분 찾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수가 지금 좀 더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겠지만 이 우하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목도 같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럼 이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겠죠. 시장과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는 종목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항상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수가 내려갈 때 종목 차트도 같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가 저점이라고 계속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저점 바닥 찍었구나, 올라갈 거야.
바닥 찍었구나, 올라갈 거야. 바닥 찍었구나, 올라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시장에 임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볼 수 있잖아요. 그어볼 수 있고 올라와서 맞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이럴 때 U자형 패턴으로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게 저점이라는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에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게 되는 거죠.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지하 2층과 지하 3층 계속 관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도 수익을 내기 앞서 가지고 내 계좌를 지키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지키는 방법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손실도 시장이 줍니다. 우리는 기준과 원칙대로만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투자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건 거의 뭐 지수하고 거의 흡사하죠. 똑같습니다. 이 모양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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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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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가 저점이라고. 아닙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빠졌다, 뭐 많이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막 손실 중일 때 막 뭐 물타기 하거나 뭐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두 종목에다가 올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책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내 계좌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저는 2부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55점,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아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맷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CGM 8.14, 흥국 FMB 5.85, 테스나 6.09, 무왕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커스 10.82%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그렇게 뭐 매주 방송할 때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우호적이거나 좀 많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시장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뭐 이슈 그러니까 뭐 요즘 막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뭐 종목들 분명히 그 이슈가 되는 섹터군에 있는 그런 종목들 분명히 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적 위주의 종목들 그리고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이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요. 자, 완전히 개파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횡보 중에 있고요. 자, 차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차트 모양에서 계속 2월 달부터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골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옵니다. 따라 내려오죠. 따라 내려오고 이런 U자형 그 패턴의 모양을 좀 만들어내고 재차 좀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좀 내심 기대는 해보는데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봐집니다. 분명히 어제 미국 시장에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전일 미국 시장의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오늘 시장 좀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도 개파락을 해가지고 현재 2,644점, 4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잠깐 보게 되면요, 코스닥도 지금 개파락에서 출발을 했고요. 자,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올라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맞고 좋은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고 그냥 밑으로 바로 내려앉는 그런 현재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실시간 어떤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요. 부산주공, 자, 이 개상승에서 출발하죠. 자, 이런 종목들은, 자,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지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이 봉과 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은, 내려왔다가 만나죠. 만났다가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막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계속 상승을 하다가도 강력한 그 급등 이후에는 또 강력한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과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선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과 봉의 이격이 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잔다고 하면 거의 단타 위주가 아니라면 거의 물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대부분 뭐 고점에서 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추경 매수 이런 거 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 종목도 지금 윗꼬리 달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잠시 일단은 하단 지표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단 지표가 파란색일 때는 그 어떠한 종목도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뭐냐면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일단 방향성이 파란색이면 아직 하방이다라고 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방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갔다가 맞고 확인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지받는 걸 확인해요. 그냥 바로 갭상승해버린 거죠. 갭상승했다가 바로 갭하락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평화산.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지금 공략을 해도 좋은 종목입니다. U자형 패턴에다가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죠. 맞고 올라가는데 매수 신호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1920원 정도의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갭상승했죠. 이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추경 매수 막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계속 물려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 골드선은 올라갈 테고 얘가 봉은 또 따라 일단은 만나겠죠. 한번 만나고 나서 재차 반등 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은 어떤 가격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주식이 뭡니까?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파는 건데 1,000원에서 1,200원 가려면 1,050원, 1,100원, 1,150원 어떤 가격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평선이 있다면은 그런 이평선들을 계속 돌파하면서 가는 겁니다. 돌파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평선을 돌파한다, 이평선을 지지받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보면 안 되죠. 아직까지 하단 지표는 빨간색이지만 자,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자, 외바닥, 외봉, 외바닥, 쌍바닥,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 좀 하면서 그리고 차트 분석 정도는 하셔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장 좀 좋은 예인데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드선 마주로 내려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데 하단 지표가 파란색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 하나의 신호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요건 매도겠죠. 요런 데서는 매수 신호가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수 신호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봉과 이평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고 지지받고 확인하고 돌파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물려있는 것보다 낫죠. 그 다음에 지지받는 걸 확인을 안 한다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빠진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빠질 수도 분명히 있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무조건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평화홀딩스. 자, 이거는 아직 하단지표 파란색이고요. 쌍바닥 신호가 떨어졌지만 하단지표 보고
하단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뀔 즈음에 다시 재차 진입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오늘 공략을 해봐도 됩니다. 오늘보다도 월요일 정도에 공략을 해봐도 되는데 가격은 2,600원 선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게 계속 그 조회를 누르게 되면 신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아까 전에 부산주공 봤죠. 제우글로벌. 자, 이 종목도 갭상승해서 이런 종목 쳐다보지 않습니다. 텐케미칼 이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 중간에 추격 매수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격 매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정해놓은 이평선이 있어요. 그 이평선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너무 올라가 있다, 너무 밑에 내려와 있는 것들, 어차피 주식은 다 매수만 하죠. 주식은 다 매수만 합니다. 자, 너무 밑에 내려와 있는 것들, 이게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했더니 또 이 저점까지 간다, 또 이 저점까지 간다. 이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무 멀어져 위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이평선 만나러 다시 내려올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한국석유 봤었죠. 한국석유 봤었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만약에 19,000원을 뚫어준다면 19,75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고가 19,800원을 뚫어준다면 26,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만약에 봐드리면 한국석유 일단은 제가 좀 유심히 좀 보는 부분들이 시가총액 봅니다. 시가총액이 최소한 1,500억 이상 나와주는 종목들만 봅니다. 거래량도 그 가급적이면 50만 주 이상 일단은 봅니다. 만약에 아무리 뭐 이슈가 되고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너무 적으면은 가급적이면 그 투자하는 거를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시가총액 적은 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골드선을 맞고 다시 막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막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뚫어주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종목을 좀 사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기업 분석을 이 표를 이제 열어놓고 체크합니다. 시가총액이 1,500억 이하면 그래, 이 종목은 그냥 버려야겠다. 이 종목은 만약에 1,500억 이상이면 일단은 1차 합격.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거래량 봐야 됩니다. 거래량도 지금 이거 뭐 100만 주죠. 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봐야 되죠? 뭐 PER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자고요.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죠. 당기순이익 늘어나고 있죠.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사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생각할 게 없죠,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그러니까 그 실적이 계속 나오는 회사잖아요. 계속 실적이 있는 회사를 초이스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뒤로 밀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뭐 경기가 뭐 좋고 아무리 좋더라도 그냥 뭐든 사면 올라간다.
만약에 그런 시장이 온다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실적이 확실하게 수반되는 종목들을 초이스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다가 그것만 실천을 하셔도요, 여러분들 계좌는 분명히 빨간불로 변해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석유, 평화산업. 자, 이런 거 지금 골든 위에서 맞고 올라가는데요. 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980억입니다. 980억. 시가총액 980억. 그러면은 이 종목은 그냥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분기에 적자했다가 지금 살짝 흑자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권이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살짝 돌리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일단은 저는 보류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아예 뭐 골드선 밑에 있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뭐 이런 종목. 자, 이거를 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27억 시가총액. 자, 이 종목도 하지 않습니다. 대성에너지. 자, 일단은 뭐 골드 밑으로. 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4,2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 흑자에서 적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밑으로 여기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었죠. 실제로는 이 자리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요 포인트입니다. 세상 좋은 자리죠. 근데 이제 그 진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니까 살짝 공포를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자리다. 요런 골드선에 붙여서 하는 매매.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물릴 일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장대 오늘 음봉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시가총액 1626억입니다. 162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자 26,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상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항상 빨간불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